형사 두일은 기러기 아빠다. 모자란 벌이를 이유로 반대하기에는 조기 유학에 대한 아내의 꿈이 너무나 확고했다. 하지만 유학비는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더는 두일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결국 두일은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을 빌렸다. 이자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 춘식은 수시로 찾아와 두일을 협박했다. 형사님 담보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밀어주십시오. 급기야 춘식은 경찰서 앞까지 두일을 찾아왔다. 나도 이제 긴 말 안 해. 집 담보 압류하겠습니다, 형사 나으리. 집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가족은 어쩝니까? 나도 자식들 딸린 가장이에요. 춘식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당황한 두일이 춘식의 팔을 붙잡았다. 저기 조 사장님, 사장님, 제발. 미쳤어? 이거 안 놔? 그 순간 춘식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언가 부딪히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달 내로 꼭. 하지만 쓰러진 춘식은 숨을 쉬지 않았다. 춘식의 머리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조 사장님, 정신 차려봐요. 조 사장님! 두일은 머리가 돌 것 같았다.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두일은 10년 전 사건이 떠올랐다. 다음 날 뉴스에서 살인사건이 보도됐다. 어젯밤 10년 전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조춘식 씨는 양손이 뒤로 묶인 채 포대자루에 묶여. 강력팀은 춘식의 살인사건으로 분주해졌다. 조춘식 씨 채무관계에서 의심 가는 사람 없어요? 형사님도 참... 저희 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관계는 사무실 노트북 장부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거 쓰십시오. 엿듣던 두일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춘식의 사무실로 갔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사무실 전화기의 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잠시 후 전화가 자동응답 상태로 넘어가자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 말에 놀란 두일이 급히 전화를 받았다. 너 뭐야? 누구야? 뭐하는 놈이야? 어지간히 급하셨나봐요. 제 흉내를 다 내시고. 제가 진짜 범인이에요. 그쪽이 모방한 사건 말이에요. 두일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찾으시는 거 저한테 있는데. 장부 찾고 있잖아요. 너 원하는 게 뭐야? 그가 오라는 장소에 도착하자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장부 어딨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경찰이라도 살인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연쇄살인범의 질책이라니. 두일은 기가 막혔다. 연쇄살인범 주제에 어디... 제가 살해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있는데. 채무자 정보가 든 사채장부 말이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남자가 입꼬리를 쓱 올리며 말했다. 그쪽 집에서 살고 싶어요. 뭐라고? 실은 제가 사고를 쳐서 숨을 곳이 필요한데 경찰 집이면 딱 아니겠어요? 절대 안 돼! 두일이 한사코 거절하자 남자는 대꾸 대신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다. 월세예요. 돈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갈등하던 두일은 재빨리 현금을 채갔다. 남자는 그런 두일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철수. 그냥 철수라고 부르세요. 어쩔 수 없이 연쇄살인범을 집에 들이긴 했지만 살인범과 한 지붕 아래에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두일은 쉽사리 잠도 잘 수 없었다. 게다가 철수는 매일 밤 어디론가 사라졌다. 두일은 철수가 집을 비운 사이 보조 열쇠로 철수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은 이상하리만치 깔끔했다. 책장에는 각종 범죄 심리학, 과학수사에 관련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경찰의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이유가 있었구만. 다음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두일은 깜짝 놀랐다. 지저분했던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깔려 있었다. 식사하시죠?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남아의 시신이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일이 철수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다. 야산이라 CCTV도 없으니 용의자 찾기는 걸렸네. 글쎄요. 남자아이라면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철수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Y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유전되죠. Y염색체를 분석하면 범인 이름의 성을 특정할 수 있어요.
인근의 그 성을 가진 사람들과 영화 DNA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얼마 후 두일은 철수가 말한 방법으로 범인을 체포했다. 철수의 프로파일링 실력을 알게 된 두일은 그 후로도 사건이 벌어지면 철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내가 수배 정보를 물어올게. 한 번은 내 실적, 한 번은 네 포상금. 어때? 제가 2번 받을 때 형사님은 한 번 올리세요. 그날 밤 철수는 밤이 되자 또 집을 나갔다. 언제까지 연쇄살인범과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두일은 급히 그의 뒤를 쫓았다. 철수를 몰래 따라간 곳은 한 골목의 주택이었다. 두일은 담벼락 뒤에 숨어서 그곳을 지켜보았다. 분명 여기에 뭔가 있어. 한참 후에 철수가 그 집에서 나오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두일은 그 집에 들어가 범행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두일은 철수가 떠난 낡은 집을 여기저기 뒤적였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포기한 채 돌아가려던 그때 어디선가 괴성이 들려왔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연쇄살인범과 강력계 형사의 미묘한 동거 철수 삼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